B랑 JNA를 시작하자. 저 J는 그러면 저를 못 알아보실 거예요, 주인님.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주인님의 JNA가 아니라 어릿광대 옷을 입은 원숭이에 불과할 거예요. 자, 로체스터는 J인을 막 보수로 꾸미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꾸미고 난 다음에 못 알아볼 거다 라고 얘기를 한다. 어쨌거나 로체스터는 지금 실제 J인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환상을 사랑하고 있잖아. 그래서 J인도 불안감을 느껴. 자, 근데 이상하다. 로체스터와 제인이 결혼을 약속했지. 그걸 약혼이라고 하거든. 약혼이라고 해. 근데 왜 아직 제인은 로체스터를 주인님이라고 그러지? 법상?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제인이 로체스터에 고용된 입장도 맞으니까 뭐 그렇다 치자. 근데 왜 제인이 썬필드를 떠난 다음에도 왜 로체스터를 계속 주인님이라고 부를까? 하지만 그런데 반대 의사는 주목도 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주제를 계속 이야기해 나갔다. 제인 말이 안 들린다. 오늘 당장 당신을 마차에 태우고 밀코트로 가겠어. 그리고 당신이 직접 옷들을 골라야 하고, 그러니까 비싼 옷, 화려한 옷, 보수로 막 치장을 해가지고 미인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리, 로마, 나폴리, 피렌체, 베네치아, 비엔나 여기를 이제 온 유럽을 여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장담하는데 여기에 저 로체스터 그 와이프가 한 명씩 있다. 파리, 로마, 나폴리, 피렌체, 베네치아, 비엔나. 근데 이 녀석 왜 제인을 데리고 여행 가려는 걸까? 자랑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치유되고 정화가 된 모습으로 이제 제인을 내가 이제 내 아내라고 소개하면서 이제 같이 여행을 다닙시다. 하지만 주인님께서 변덕을 부리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로체스는 평소에 변덕을 많이 부리잖아. 변덕은 이제 막 기분이 막 팍팍 변하는 거. 사준다고 했다가 안 사준다고 했다가 또 사준다고 했다가 안 사준다고 했다가 이런 게 변덕이야. 그저 얼굴 때문에 내 마음에 든 여자들이라면 나는 그런 여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악의 화신일 거예요. 더구나 그들이 영혼도 가슴도 없다는 걸 내가 알게 된다거나 내게 따분하고 진부하고 그리고 아마도 어리석고 쌍스럽고 심술궂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말이요. 하지만 순종적이면서 지조가 있는 여자라면 나는 영원히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줄 거예요. 잠깐만, 그걸 누가 판단하는데? 그 여자가 지조가 있고 착한지 아니면은 뭐 영혼도 가슴도 없는 여자인지 그걸 누가 판단하는데? 로체스터.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로체스터가 야, 알고 보니까 너 지조도 영혼도 없는 여자구나. 돈 줄 테니까 꺼져 해버리면 그만인 거야. 정말 지금까지 로체스터가 사귀었던 많은 여자들이 전부 다 몇 달 만에 이렇게 변했을까? 근데 로체스는 처음에 외모를 보고 사귀었다가 몇 달 지나면은 그 사람의 외모가 지겨워져. 그러면은 야, 알고 보니 너는 그 어리석고 상스럽고 심술궂은 여자였구만. 돈 줄 테니 꺼져. 이런 스타일이라고.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하지. 순종적이면서 지조가 있는 여자라면 나는 영원히 사랑할 거다. 즉 로체스터가 왜 제인을 좋아하는지 나오지. 순종적이면서 지조가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착하다. 착한 거기도 한데 순종적이라는 건 좋은 건 아니야. 사람은 자기 판단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아빠는 이제 엄마가 이 옷 예뻐라고 했을 때 당당히 얘기하잖아. 아니 별로야. 사람은 이렇게 자기 주관이 있어야 돼. 당신 같은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제인. 당신만이 내 마음에 들었고 나를 지배했어. 내게 굴복한 듯 보이지만 말이오. 당신이 주는 그 순종적인 느낌이 줬어. 내 손가락에 당신이라는 부드러운 비단 실타를 감고 있는 동안 그 짜릿한 쾌감이 내 팔을 통해 가슴까지 전달되고 있어. 나는 당신에게 이 양을 받아 정복되어 버렸어. 하지만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달콤하오. 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요 소설을 한번 오만과 평균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오만과 편견에서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감사하고 존중한다고 표현을 해. 근데 이 소설에서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지배한다, 복종한다라고 표현을 해. 자, 보성이. 감사하고 존중하는 거는 평등한 개념인가? 누가 누구에게 감사한다, 누가 누구를 존중한다. 평등한 개념인가? 감사의 개념은 평등이지. 그냥 존중하는 게. 자, 뭐 존중은 좀 그렇지만은, 근데 그게 이제 오만과 편견에서의 사랑의 개념이야. 근데 이 소설에서는 사랑에 빠졌단 말 대신에 지배한다, 복종한다, 순종한다, 정복한다라고 표현을 해. 자, 지배, 굴복, 순종, 정복. 평등의 개념인가? 아닌데? 일방적인 개념이잖아. 한쪽이 위에 있고 한쪽이 아래에 있잖아. 응. 이 중에서 그럼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을까? 둘 중에. 저기 제인 저렇게 작은데. 그러니까 로체스터는 이렇게밖에 안 봐, 제인을. 그래서 이 작품에서 사랑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그냥 힘으로 억누르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반대쪽은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지. 그건 아마도 이제 로체스터가 지배하고 제인이 순종하겠지. 그건 뭐 결말의 모습도 그래. 그리고 이제 제인이 묻자 왜 자기가 잉그램 양을 들어가는지 설명한다. 잉그램 양을 통해서 이제 질투심을 이렇게 유발하려고 처음부터 잉그램 양과 결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잉그램 양을 이용했다. 나 똑똑하지. 라고 아니. 한다. 잉그램 양의 감정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셨나요, 주인님? 이라고 제인은 따진다. 그자 생각은 오로지 한 가지. 자기 자만심에 맞춰져 있어. 그리고 그런 생각은 꺾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로체스터에게 있나? 저기 왜, 음, 저, 잉그램. 잉그램 인형? 그러니까 아빠가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건 이제 로체스터에게 잉그램이란 이제 이렇게 이용하고 버리는 도구, 인형 같은 거다. 뭐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어. 자꾸 따지지 마. 근데 인형 좀 귀여운데? 아빠 그림은 귀여워. 그 여자 생각은 오로지 한 가지. 자기 자만심에만 맞춰져 있었어. 그래, 잉그램은 그건 맞아. 근데 마치, 그리고 그런 생각을 꺾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에게 그럴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시건방진 여자는 꺾어놔야 돼. 누가 로체스터에게 그런 권리를 줬지? 그래, 질투는 느꼈어, 제인. 얘는 전혀 죄책감이 없다. 지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페어팩스 부인이 제인을 부른다. 생각도 못한 일이다. 로체스님이 당신에게 청혼하다니. 그분께서 선생님과 결혼하는 게 정말 사랑 때문일까요? 왜냐하면 페어팩스 부인은 안다고 벌사라는 와이프가 이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사랑이 아닐 거예요. 조심해요. 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다고. 마음을 나쁘게 해드려 죄송해요. 하지만 선생님은 아직 어리고 남자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페어팩스 부인이 정말 제인을 구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걔 와이프 있어. 그러면 제인 결혼 안 할 거 아니야. 유부남이었어요? 할 거 아니야. 근데 볼사가 있다는 것은 끝까지 숨기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자, 애정결핍이 걸린 제인에게 그게 통하겠냐고. 아니. 하나만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왜 그냥 발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마치 그 템플 선생이 그 애들한테 빵과 치즈 나눠줬다가 브로콜 허스트 씨가 막 그거 야단치니까 입국 다물었던 것처럼 그냥 남자가 나쁜 짓을 해도 이 소설 속의 여성들은 그냥 입을 다물어. 그러니까 페어팩스 부인은 볼사랑 아내가 있다는 걸 안다고 그걸 얘기를 해주면은 쟤는 결혼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얘기는 안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고 있어. 결국 페어팩스 부인은 이제 두 사람의 결혼을 그냥 방치한다고. 그리고 그 결혼식 날 아침에는 축하한다고 막 꽃도 뿌려줘. 그러니까 이게 이 세계 속의 여자야. 여성들이야. 그러니까 남성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따라가.
저는 선생님이 그분에게 애완동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주목해 왔어요. 그러니까 로체스터가 이제 그 제인 선생님을 애완동물처럼 생각하는 걸 제가 눈여겨 봤었어요. 그러면 다들 알고 있는 거네. 제인이 로체스터의 애완동물 같은, 그러니까 그 새 같은 존재다라는 거. 그럼 어디가 평등하다는 거야? 그분께서 선생님을 평안할 정도로 편애하시는 걸 보고 다소 불편한 마음이 들었고 조심시켜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조차 선생님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인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랬군요. 이젠 걱정 마세요. 내가 참지 못하고 그녀의 말을 끊었다. 모든 게 잘 됐으니 이제 된 거잖아요. 이전에 제인이 페어팩스 부인에게 이랬었나? 혹시 페어팩스 부인을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따르지 않았었나? 그때 좀 그런데 지금 보면은 페어팩스 부인은 제인을 굉장히 좀 예전에 비해서 어려워하고 있어. 페어팩스 부인의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졌어. 근데 제인의 태도는 지금 됐어요. 쥐가 말을 끊고 일어나 버려. 왜 제인의 태도가 이렇게 변했지? 그냥 어시스터 때문에. 어제까지 제인은 여기 가정부였지. 응. 즉 페어팩스 부인의 관리 아래에 있었지. 응.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인과 로체스터가 약혼을 했지. 응. 그럼 오늘부터 제인은 뭐다? 와이프? 즉 페어팩스 부인보다 신분이 높아졌어. 제인은 그걸 드러낸다. 됐어, 시끄러워. 그러니까 제인은 신분에 굉장히 민감해. 어제까지는 제인은 페어팩스 부인보다 신분이 낮았어. 페어팩스 부인이 관리하는 이 성의 에서 이제 고용된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 그런데 오늘 제인은 로체스터의 약혼녀잖아. 자기는 페어팩스 부인보다 높다고, 신분이. 그러니까 제인은 내가 참지 못하고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랬군요. 이제 걱정 마세요. 화를 내면서 딱 말을 끊어버린다. 제인은 의외로 신분에 굉장히 민감해. 자, 그리고 이제 밀코트에 이제 옷 사러 간다. 근데 이제 아델러랑 같이 가려고 하니까 로체스터가 됐어. 방해하면 돼. 안 될 거가. 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제인이 막 그 페어팩스 부인이 한 말도 있고 막 불안해하니까 좋아, 요것만 들어가지. 이러면서 마차 안에서 얘기를 한다. 자,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요정이 나타났어. 그리고 요정이 이렇게 말했단다. 저는 요정의 나라에서 온 꼬마 요정입니다. 제가 찾아온 용무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랍니다. 그래, 저와 함께 이 세상을 벗어나서 외로운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요정은 내게 예쁘장한 반지 하나를 내밀며 말했어. 그걸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것이 되고 당신은 내 것이 될 거예요. 요정은 달을 향해 가자고 내게 다시 고갯짓을 했단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요정이 제인이겠지. 즉 로체스터는 제인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 요정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중에 제인이 벌사의 존재를 알고 손피드를 떠나겠다라고 하니까 로체스터는 막 화를 내. 네가 어딜 가냐고. 너는 나를 구원하는 존재인데, 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네가 날 버리고 어딜 가냐고 막 화를 낸다고. 자, 거기에서 이제 막 화려한 옷을 사려고 하는데 제이는 좀 검소한 성격이다. 그래서 화려한 옷을 안 사고 무늬 없는 수수한 옷을 산다. 수수한 검정색 공단옷과 진주색 실크옷을 선택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게 만들었다. 지금 당장은 이걸로 넘어가겠어. 지금은 내가 참지. 하지만 다음부터는 화단 가장자리 장식용 꽃처럼 눈부시게 화려한 당신 모습만 볼 것이오. 즉 언젠가는 내가 당신을 화려하게 꾸며놓고야 말겠어. 그렇겠지. 로체스도 고집 세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인이 내가 뭔가 나에게도 좀 돈이 있으면은 로체스터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 끌려갈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메이카에 있는 삼촌, 그래서 편지를 쓴다. 이제 자기가 이제 로체스터와 결혼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이제 받은 그
알았어. 리드 부인 집에서 편지 받았잖아. 리드 부인이 죽기 전에 그 편지 한 장 줬었잖아. 이 편지가 이제 그 삼촌의 변호사에게 전달되고, 그때 그 삼촌의 변호사가 마침 리처드랑 같이 있었다. 그래서 리처드가, 어? 로체스터가 제인이라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리처드에게는 로체스터가 이제 자기 누나의 남편이어야만 하는 모양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 그동안 그의 얼굴과 눈길을 피하고 있었는데도 그 눈은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내 눈을 찾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가 행복한 사랑에 빠진 회교도 터키 군주가 자신의 황금과 보석들로 치장시킨 여자 노예에게 하사하는 미소 같았다. 그러니까 마치 제인을 이제 자기 그 노예 보는 듯했다. 그래서 제인은 기분이 나쁘다. 그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슬레이브. 슬레이브. 그는 껄껄 웃으며 두 손을 비볐다. 그래, 보고 듣기만 해도 너무 재미난 아가씨라니까. 특이한 걸까? 턱 쏘는 걸까? 터키 군주의 모든 후궁들과 영양처럼 순한 눈을 지닌 그곳의 모든 아가씨들과 회계도 천상 미녀분을 다 준다 해도 이 어린 영국 아가씨 한 명과 절대로 바꾸지 않겠어. 그러자 제인은 또 기분이 나빠진다. 저는 노예가 될 바로 그 사람들과 주인님의 그 후궁 거주자들에게 자유를 가르치는 선교사가 되어서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즉 주인님에게 노예처럼 묶여있는 여자가 있으면은 나는 그 여자에게 자유를 가르쳐줘가지고 그 여자를 해방시키겠다.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주인님을 이제 오히려 구속하겠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로체스터에게 노예처럼 갇혀있는 여성을 발견하면은, 즉 보사를 발견하면은 그때 제인은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 알겠지. 지금 이건 거짓말이야. 만약에 주인님에게 노예처럼 갇혀있는 여성을 발견한다면은 난 그 여성에게 자유를 가르쳐서 해방시킬 거다 라고 했는데, 볼사를 발견한 다음에 볼사 그냥 방치해두고 자기 혼자 도망친다고. 그래서 로체스는 볼사를 또 계속 감금해두지.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제인이 이런 말을 했다. 제인은 페미니스트다. 어떤 여성 해방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실제 기회가 왔을 때는 안 그랬다고. 어쨌든 내 말 잘 들으시오. 귀여운 폭군 아가씨. 속삭이든 말할 테니. 지금 당장은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을 때라고 칩시다. 하지만 곧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올 거요. 그건 아마도 이제 결혼식부터일 거야. 그래서 이제 당신이 하여튼간에 이제 법적으로 내 아내가 딱 되면은 당신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소유하고 움켜쥘 수 있게 된다면, 비유컨대 당신을 여기 시계줄처럼 쇠고리줄에 묶어버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작고 귀여운 내 사랑.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내 목에 이렇게 목걸이처럼 걸고 다닐 거야. 로체스터에게 여성은 그냥 기념품이라니까. 장신구야. 그리고 비유컨대라고 했는데, 비유, 메타포 알지? 근데 이게 비유가 아닌 게 실제로 로체스터에 의해서 쇠사슬이 묶여있는 여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쩌면은 볼사가 이제 그 제인이 솜필드 3층에서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라고 했을 때 볼사가 웃었는 게 아마 그런 이유일 거야. 내 옆방 비어있다. 그런 의미일 거야. 너도 그러다가 로체스한테 붙잡혀가지고 나처럼 한 8년 넘게 갇혀 있어봐. 내 미래의 남편이 내게는 온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중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사람 때문에, 즉 로체스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 오직 그 사람을 우상으로 받들고 있을 뿐이었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그 죄악시하는 우상 숭배. 기독교의 하나님보다 다른 존재를 더 믿는 거야. 더 숭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제인이 이제 그 자신이 배운 이제 성경보다 로체스터의 말을 더 믿고 따르고 있어. 즉 우상 숭배를 하는 거지. 제인은 나중에 이제 요거에 대한 벌을 받는다.
자, 그리고 이제 결혼식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자, 어느 날 이제 로체스터가 그 자기 농장들 둘러보다가 돌아왔다. 근데 이제 제인이 로체스터에게 말을 한다. 어제 하루 종일 저는 무척 바빴습니다. 그리고 부단히 바쁜 와중에도 매우 행복했고요. 주인님께서도 짐작하고 계시듯이 저는 새로운 생활 영역이나 기타 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마음을 괴롭히는 두려움 같은 걸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인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희망을 갖는 것만으로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인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뭐 제인이 왜 로체스를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로체스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저는 제 비천한 머리를 덮을 면사포로 쓰려고 제 스스로 준비했던 자수 하나 안 놓은, 자수란 것은 이렇게 실로 이렇게 무늬 넣는 거 있잖아. 옷에 보면 이렇게 무늬 넣는 거. 안 놓은 실크 레이스 사각보를 주인님께 가지고 가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각보야말로 남편에게 재산도 미모도 인적도 선물할 수 없는 여자에게 족한 게 아니냐고 물을 셈이었지요. 자, 로체스터가 제인이 결혼식 때 쓰도록 아주 비싼 비단 면사포를 샀어. 근데 제인은 나에게는 이런 걸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나처럼 못생기고 돈도 없고 고아인 여자는 싸구려가 어울려라고 이제 그 지가 사각볼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에게 재산도 미모도 인적도 선물할 수 없는 그런 여자에게는 이런 걸로 충분하지 않냐고 물을 셈이었지요. 이 정도면 정말 이거는 열등감 아닌 병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랑도 좀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쟤는 온통 어떤 자신이 못생겼다, 자신이 가난하다, 자신이 신분이 비천하다, 막 그것 때문에 로체스터들이 날 버리면 어쩔까, 막 그 생각밖에 없어. 그런데 자, 로체스터가 오기 전에 이렇게 졸다가 누가 사람이 자기 방에 들어온 것 같아서 턱 보니까 볼사가 자기 웨딩 드레스를 보고 있다. 촛불을 켜고. 그런 거에 감이 눌린다고 해. 그러니까 왜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런 거에 감이 눌린다라고 해. 쟤는 가위가 눌렸다. 하지만 누군가 사람의 형상이 격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촛불을 높이 들어 올리고 옷걸이 못에 걸려있던 제 옷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와, 그것은 레아도 아니었고 페펙스 구인도 아니었어요. 그레이스 풀도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근데 정말 괴물같이 생겼어요. 키가 크고 몸집이 거대한 여자 같았습니다, 주인님. 숱 많은 까만 머리가 등 뒤까지 치렁치렁 늘어져 있었고요. 얼굴은 보았어. 그 얼굴 모습이 어땠어? 무시무시한 유령 같았습니다, 세상의 주인님.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끔찍한 얼굴이었어요. 변색된 얼굴이었어요. 야만인 같은 얼굴이었어요. 희번떡거리던 그 빨간 눈을 빨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근데 이제 벌사도 제인이 자기를 봤다는 걸 알고 쓱 오더니만은 촛불을 이렇게 가까이 대면서 제인을 빤히 쳐다본다. 이렇게. 그러더니만 훅 하고 촛불을 끄더니만 쓱 사라진다. 즉 벌사가 제인에게 겁을 줬지만은 제인에게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아. 자, 생각해보자. 로체스터 방에 불을 붙여서 로체스터 죽이려고 했었지. 자기 동생 어깨 물어뜯어가지고 막 그 피나게 했었지. 그런데 제인에게 아무런 공격도 안 하고 그냥 슥 사라진다? 벌사는 정말 미쳤을까? 좀 미쳤는데 좀 얘도 쓰는 게 있어. 그렇다면 혹시 8년 동안 사람이 갇혀서 저렇게 변했다라고 한다면 혹시 8년 전에는 멀쩡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멀쩡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영국으로 데려온 거 아닐까? 자메이카는 생각해보면은 로체스터에겐 낯선 동네지만은 볼사에겐 자기 고향이잖아. 볼사는 거기 귀족이라고. 볼사를 따르는 그 노예나 하인들만 해도 수백 명 있어, 거기. 그래서 억지로 옮겨온 거 아닐까? 거기는 볼사 동네니까. 그녀는 촛불을 제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제 눈 바로 아래서 그걸 꺼버렸어요. 아, 볼사 생일이었구나.
그렇지. 소원 빌고 불어야 돼. 촛불 꺼야 되는데. 몇 살인데? 그리고 이제 케이크 한 조각 줘야지. 그래야지 소원이 효과가 있지. 로체스가 대충 42살 정도 되니까 벌써는 한 45살 정도. 프로 헤쳐진 긴 머리와 부풀어 오른 검은 얼굴과 엄청나게 큰 키 같은 건 전부 당신이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고 악몽의 결과만 말이야. 당신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 그냥 당신이 악몽을 꾼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주인님. 제 그 베일이 면사포가 찢어져 있었어요. 꿈을 깨보니까 진짜 누가 있었어요. 라고 하는데 로체스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거 다 당신이 그냥 꿈꾼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 그러자 제이는 벌써 있는데. 흡족하진 않았지만 만족스럽진 않았지만은 나는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전혀 로체스터 말을 믿진 않지만은 로체스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로체스터님 말이 맞아요. 라고 했다. 제이는 독립적인 여성인가? 지금은 그냥 도저히 로체스터 말이 안 된다. 하지만 로체스터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주인님 말이 맞아요. 물론 분명히 안심이 되긴 했다. 나는 그에게 만족스러운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런데 벌써 어떻게 나왔어? 그건 이제 다음 날이 결혼식이거든. 다음 날 나와. 자, 그래서 나의 자네트의 기분이 어떤지 궁금하오. 밤이 참 맑고 고요하네요, 주인님. 제 마음도 바로 그렇답니다. 제이는 전혀 로체스터 말을 못 믿겠다. 하지만 로체스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척 해준다. 자, 그리고 다음 날 이제 결혼식이다. 잠깐만요. 그녀가 프랑스어로 소리쳤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한번 보셔야죠. 거울을 한 번도 안 들여다 보셨잖아요. 거울을 보니까 그 안에 하얀 귀신 같은 모습이 보인다. 창백한. 그런데 이 소설에서 하얗고 창백한 귀신 같은 사람이라면 누구? 제이? 벌사. 벌써. 그러니까 벌사와 제이는 분명히 어떤 연관성이 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제인이 거울을 보니까 그 안에 하얗고 창백한 유령 같은 여성이 보이는데 이 소설에서 그렇다면 그건 벌사거든. 근데 살 사람 없이. 그러니까 그 왜 제인이 예전에는 반항적이었잖아. 그런데 제인이 헬렌을 만나면서 더 이상 어른들에게 반항을 안 하잖아. 그 어떤 제인의 반항적인 성격이 독립한 게 벌사가 아닐까. 뭐 아빠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 사실 뭐 시간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은 벌사가 제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근데 분명히 제인과 벌사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 자, 한번 보자. 자, 결혼식장, 즉 교회로 가는데 내 손은 이미 철갑처럼 깍지가 껴져 있었다. 나는 따라잡기조차 힘든 그의 발걸음을 서둘러 따라갔다. 로체스는 막 마음이 급하다. 얘를 빨리 내 와이프로 만들어야지. 막 그래서 손 잡고 막 끌고 간다. 왜 저렇게 급해? 왜냐하면 약점이 있잖아. 누가 툭 와가지고 제 유부남이래요 해버리면 어떡해. 페어팩스 부인이 마지막에 마음 바꿔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아빠가 엄마랑 결혼할 때도 아빠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엄마를 자꾸 막 끌고 갔었다. 그래서 엄마는 그때 막 따라오기 힘들었었대. 아빠는 몰랐는데 아빠가 막 너무 긴장해가지고 엄마 손을 자꾸 막 끌고 갔었대. 그래서 있지. 내 마음과 눈이 모두 로체스터 시몬으로 이사를 해버린 것 같았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차를 타고 그 교회로 가는데 교회 옆에 무덤에 왜 남자 2명이 서 있다. 그게 그 제인의 삼촌의 변호사와 리처드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데, 자, 그 교회에서 결혼하면은 이제 그렇게 묻는다고 주례가. 이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말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입을 다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조용하면은 그러면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 이제 결혼식장에서 그 목사가 자, 이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 얘기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입을 다물라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입을 쫙 다물겠지.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 부부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한 명이 툭 튀어나와서 이 결혼 반대입니다. 해버리네? 그러니까 목사가 응? 왜요? 리처드? 이 결혼은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인의 삼촌의 변호사. 이 결혼은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 장애 사유가 있음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러자 로체스터는 제인을 끌어안고 계속하시오. 혼인 장애 사유란 이미 결혼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로체스터 씨에겐 이미 현재 생존한 부인이 있습니다. 그는 그저 팔로 내 허리를 꽉 감싸 안은 채 자기 옆구리에 못박 듯 고정시키려고만 했다. 즉 절대 이 여자를 내가 못 놓친다. 그런 태도다. 나는 다음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자메이카에서 결혼했을 때 그 자메이카 교회에 있는 그 일종의 증명서다. 서기 몇 년 10월 20일. 그러니까 이제 자메이카 스페니시타운 교회에서 무역상 조나선 메이슨과 그의 크리올 출신 아내 앙뚜아네타의 딸인 내동생 벌사 앙뚜아네트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기록은 그곳 교회 등기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리처드 메이슨 서명. 메이슨 씨, 부디 앞으로 나와주시오. 그자 메이슨이 슥 나온다. 자, 근데 지금 보자. 지금 이 장면에서 누가 잘못했지? 메이슨이 잘못했나? 로체스터가 잘못했나? 로체스터. 근데 로체스터는 대체 내 녀석이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야? 똑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어. 얘가 잘못했잖아. 리처드는 잘못한 게 없잖아. 근데 로체스터는 마치 이제 리처드가 잘못했다는 듯이 너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얘는 미안한 게 없어 그냥. 얘는 항상 이래. 지가 잘못해놓고도 이래. 그러니까 볼사 메이슨은 지금 솜필드장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제가 그곳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볼사 메이슨은 이제 아직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체스터는 결혼을 했었는데 볼사는 이미 죽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이 결혼은 가능하잖아. 아내가 죽어서 없으니까. 근데 리처드는 아닙니다. 제가 4월에도 살아있는 거 봤어요. 제가 그의 오빠입니다. 번역 잘못했는데 오빠가 아니라 동생이야. 안 돼. 하나님께 맹세고 절대 안 돼. 누구도 그 이름을 듣지 못하게. 아니 그 이름을 가진 여자에 대해 듣지 못하도록 그토록 조심했는데 로체스터는 일이 틀렸다는 걸 안다. 중혼.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여자와 결혼하는 거. 중혼. 중혼이란 말은 정말 비열한 말이요. 근데 나는 중혼자가 되려고 했어. 하지만 운명이 내 허를 찔렀어.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방해한 것인지. 아마 후자겠지.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기막힌 우연이잖아. 자메이카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우연히 제인의 삼촌의 변호사와 리처드가 만났어. 제인? 로체스터? 둘이 결혼한다고? 둘이 이제 돌아온 거야. 솜필드로.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신이 제인을 보살펴주기 위해서 신이 기적을 일으킨 거야. 기막힌 우연으로. 그렇게 이제 제인 뒤에는 항상 신이 돌봐주고 있어. 그런데도 여러분, 나에겐 다 그러셨어. 자,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가서 내 아내 벌사 메이슨을 봅시다. 그럼 내 아내를 만나보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 제인과 결혼하려고 했는 게 이게 나쁜 짓인지 좋은 짓인지 그때 판단해 주시오. 즉 로체스는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내 아내를 보면은 로체스터가 저래서 제인과 결혼하려고 했구나라고 다 이해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뭐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해. 그래서 이제 그 리처드 그 다음에 변호사, 목사, 제인을 다 데리고 이제 저 벌사를 만나러 간다. 그 내용은 이제 내일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